여론조사 한번 볼까요? 월요일 날 나오는 여론조사는 리얼미터랑 여론조사 꽃이 있고 뭐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만 오늘의 키워드는 이 윤석열 지지율이 뭐 20% 초반인 것은 뭐 변함이 없고요. 문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부정평가가 70% 나오기 시작한 이 상황 먼저 얘기해 볼 텐데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보겠습니다. 리얼미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부정평가가 좀 낮게 나오는 여론조사입니다. 기계가 물어보는 자동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체적으로 자동응답 중에서도 리얼미터는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율이 잘 나오는 쪽에 속해요. 자동응답은 리얼미터, NBS 그러니까 전화 면접은 NBS가 윤석열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옵니다. 감안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추세가 저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뒤에 숫자 있죠. 저 숫자가 뭐냐면 부울경하고 대구 경북의 빨간색 밑줄을 쳐놓은 겁니다. 부울경 잘한다 33.5, 잘못한다 62.9. 와. TK 대구 경북 잘한다 41.0, 53.7이 부정입니다. 진짜 당혹스럽겠네요 이거. 이제 서문시장도 다 간 거지. 네, 이제 서문시장도 못 가겠네. 칠성시장도 못 가고. 그게 그런 거 있잖아요. 뽑아줬더니 등신같이 이 심리가 작동하는 거죠. 저 지역에서 이제. 뽑아줬더니 쟤네들 지금 우리가 열심히 뽑으면 뭐해. 수도권이나 충청도는 민주당이 다 먹었는데. 그래서 역대급 참패했다는 거에 대한 분노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 입장에서. 뭐 저 사람이 무슨 우리의 상징성을 갖고 있어요. 내가 저 사람 지켜야 된다. 뭐 이러게 되면 뭐 밀집 뭐라 그러죠? 이렇게 정말 이렇게 그 역설적으로 뭉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은 그런 것도 아니에요. 보수 세력마저도 다 등을 돌렸고 사실 이렇게 뭐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제 주변에 이직 의사들 변호사들 엄청 많은데요. 그 사람들 아예 말 안 꺼내요. 진짜로. 제가 맨날 놀릴 때나 꺼내지. 정말 어디 물건이 하나 나왔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자 다음 이념 성향별로 한번 볼까요? 윤석열 지지율이 좀 잘 나온다 치죠. 보수가 진보보다 50명 정도가 더 많습니다. 60명 가까이 60명. 더 많이 응답한다는 네,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참 이런 거에 부지런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말 촛불 집회에 박진영 교수가 그런 얘기합니다. 여론조사 잘 받으시라. 어쩌면 여론조사가 윤석열 탄핵을 결정할 수도 있고. 그럼요.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죠. 그 리얼미터의 오늘의 헤드라인은 이겁니다. 8주 연속 30%대 초반. 윤석열이 제일 잘 나오는 여론조사 중에 하나라는 거 감안하시고요. 여론조사 꽃으로 가겠습니다. 여론조사 꽃은 오늘 보시면 이런 거예요. 전화 면접 지지율 24.6, 자동응답 27.5, 부정평가는 전화 면접이 73.4, 자동응답이 71.8. 70%가 넘으면 네, 이제 점점 이거 극으로 얼마나 가네요. 심각한 건지 모르지. 네, 극으로 가네요, 진짜. 이게 문재인 정부였다고 생각해봐. 저 사진을 문 대통령으로 바꿨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보수는 괴멸 위기에 있는 거죠. 보수 정치 세력은 거의 지금 사실 이미 난리가 났죠. 이미 난리가 났는데 그 와중에 맥주 따르면서 윤석열 화이팅 하고 있으니 더 답이 안 나는 거고 사실 총선이 끝난 다음에 윤석열이 영수회담하고 하면서 자기의 자세를 조금만 바꿨어도 이 지경까지는 안 됐을 거예요. 네. 근데 문제가 지금 자기는 정치하고 있는 줄 알아요. 제가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재명한테 이익이 돼? 안 돼. 국민연금 받지 마. 이재명한테 이익이 돼? 안 돼.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도 거부권. 이 지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정치 안 하니까 저 어떻게 보면 지지율이 부정평가가 3배 차이 나버리잖아요. 요거는 그냥 탄핵이에요. 일시적으로 튄 게 아니라 지금 7, 8주 연속 그러고 있잖아. 탄핵이라고. 사실상 탄핵. 윤석열이가 막을 방법이 없는 상태. 정당 지지율도 잠깐만 보겠습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꽃은 민주당 전화면접 37.5,
41.8 자동응답은 그렇고 국민의힘은 28.0, 28.6, 조국혁신당은 13.3, 17.6 이런 상황이니까 요거 다 합치면 좀 있으면은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합치면 60%를 훌쩍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요 30% 밑으로 떨어진 게 수개월 만이에요. 윤석열 집권하고 아마 최초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리얼미터 기준, 그러니까 갤럽 기준으로는 같이 위기의식 느껴야 되는데 윤석열이 맥주 따라드니까 처먹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대선 후보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자동응답은 이재명 43.8, 한동훈 20.2 이렇게 되고요. 뭐 조국 후보도 9.4 정도 있는데 이건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 다음에 전화 면접 같은 경우는 이재명 32.4, 한동훈 17.0. 대개 보면 더블 스코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자동응답에서는 50% 근접하고 있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야 끝나는 전쟁이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되고 나면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응징의 전쟁이 시작되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그냥 대통령으로 향해 가는데 어떻게 보면 대세론에 신장로가 깔렸다. 고속도로 깔렸다. 아우토반 깔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거업권 행사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윤석열 거업권 행사 어떻게 된 거냐. 대통령 권한의 남용이다. 62.1, 65.2. 자동응답, 전화면접 각각이고요. 그다음에 적합한 행사다. 대통령 정당한 행사다가 30.1, 27.3으로 이것도 더블 스코어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종섭 통화 내용에 대한 주장 중 어느 주장에 공감하냐. 전화 통화에서 뭐 했을까? 국민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여론조사 꼬치 이런 걸 되게 잘하죠. 통화에서 무슨 이야기 했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최상병 수사와 관련된 통화를 했을 것이다가 전화 면접 자동응답 각각 67.3, 69.9 뻔한 거 아니야? 이런 내용인 거고 국민들 입장에서. 그렇죠. 다 알죠. 뻔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와. 최혜병 수사와 무관한 통화였을 것이다가 16.0, 15.3이니까 치료가 이것도 필요합니다. 게임이 끝났다고 봐야죠. 네. 그다음에 최혜병 관련 통화는 적절했냐 부적절했냐도 물어봐요. 부적절했다가 67.4, 65.1 이렇게 나오고요. 적절했다는 19.7, 19.6 이렇게 나옵니다. 여론에서는 이미 끝났어요. 끝났네요. 이 30%도 정신병자도 다 무너졌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참화실들을 못 치는 거죠. 윤석열이 잘 됐으면 좋겠는 사람도 저건 거짓말 못해. 그러니까 윤석열의 그 최혜병 특검에 관련해서 야당이 어떤 버튼을 눌러도 역풍 없다. 지금은 탄핵 버튼을 눌러도 역풍 없다. 한 곱이 더 넘어야지. 최혜병 특검 거부권, 김건희 특검 거부권. 자,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윤석열은 국정 동력을 상실했다. 만약에 이번에 갤럽처럼 21%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말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이상한 정책이나 내놓고 자빠졌죠? 저번에 그 KC 인증 관련한 직구금지 그거 원래 읽지도 않았어. 용역 연구도 안 끝났어요. 왜 던지겠어요? 대통령실에서 부처한테 지지율을 올릴 만한 그렇게 표현하진 않겠지만 정책 한번 내놔봐. 국민들 마음에 들 법한. 그거 하다가 또 대박 사건 터진 거 아니에요? 석유가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 석유 나온 것도 아마 그거랑 연관이 있어 보여요. 뭔가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싶어. 직접 나오지. 전날 무슨 오다를 관저에서 받았는지 모르지만. 유승민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 지지율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아, 하나 있어요. 뭔데? 나라를 말아먹을 수는 있어요. 왜? 나라를 말아먹죠. 지금 얼마나 잘 말아먹고 있어요. 그거 하는 게 아니잖아. 특히나 지지율 이거 가지고 일본하고 이것저것 협상했죠. 칠광군을 으따 팔아먹어 버리고. 그러니까 21% 정도 나오니까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거는 뭔가 조작되었다. 뭔가 왜곡된 결과다.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아직까지도 진짜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야기 많이 하죠. 조작이라고. 지들 안 나올 땐 조작이래. 그런 걸 보고 대가리에 총 났다고 줘야죠. 이게 그 금요일 날 나왔던 여론조사 분석표 한번 볼게요. 윤석열 잘하고 있다 21. 위에 빨갛게 표시해놨죠. 70 이렇게 돼 있는데 대구 경북에서도 잘못하고 있다가 54, 잘하고 있다가 35%예요. 저거는 상담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70대 이상만이 유일하게 윤석열을 잘하고 있다가 49, 잘못하고 있다가 33입니다. 이건 내가 뭘 설명해 드리려고 갖고 온 거냐면 대한민국의 여론 주도층, 오피니언 리더들이랑 상관없이 60대도 아니고 70대 이상들만 윤석열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남녀노소 지역 불문하고 전부 다 못한다고 생각해요. 윤석열을 방어할 여론의 힘이 완전 사라졌죠. 예를 들어 윤석열이가 갤럽 기준으로 한 40%쯤 나오면 윤석열을 방어할 방어벽이 있는 거예요. 부울경, TK 50대, 60대, 70대가 그나마 잘한다고 하면 지켜진다고요. 근데 완전히 윤석열의 방어막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해외로 이민을 보내 이 새끼야. 정신 차려. 자, 직업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직업군이 옆에 쓰여 있고요. 그 생활 수준이 쓰여 있고요. 그게 답한 표본 숫자고요. 그 두 번째 줄이 있는 게 보정 숫자고요. 윤석열이 잘하고 있다가 그 세 번째 줄에 있고요. 못하고 있다가 네 번째 줄이거든요. 거기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윤석열 지지율이 제일 높은 직업군이 무직, 은퇴, 기타입니다. 윤석열 지지율이 여기서 35%가 나와요. 물론 못하고 있다가 49인데 아까 말씀드린 맥락이랑 똑같습니다. 70대 이상 노인들처럼 사회 주도층이거나 여론 주도층이거나가 아니에요. 무직, 은퇴, 기타 하신 분들. 여기 아까 말한 은퇴라고 표현한 곳에 70대 이상이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는 지지율이 제일 높은 직업군이고 생활 수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생활 수준이 뭐 상, 중상, 중하, 하 있잖아요. 윤석열 지지율이 제일 높은 곳이 생활 수준이 하인 곳이 제일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은 전체적으로 동네에서도 여론 주도할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 비극이죠. 아니 근데 무직, 은퇴, 기타에 전업주부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보세요. 그거 완전 여성 비하 발언이에요. 아니 전업주부는 근데 이거는 직업으로 보진 않잖아요. 아니지. 요즘에는 그게 법정 판결에서도 직업으로 보고 아니 있잖아. 그거는 그 비용을 아니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왜 하냐고요. 아니, 시간이 좀 왜냐하면 남는 전업주부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직업군 중에 하나이고 남성들만큼이나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있는 시점에 전업주부를 꼭 여자라고 생각하지 마. 그러네. 김치찌개 끓이는 새끼 하나 있어. 그거 있잖아. 계란도 말고. 계란도 말고. 근데 그 새끼가 총선 때 그 있잖아요. 대파. 그렇죠 대파. 그래 이번에 김치찌개 대파를 안 넣었다는 그러니까 저도 그거 봤다니까요. 그 대파를 안 넣더라고. 원래 대파 송송송 썰어서 넣어줘야 되거든. 쪼잔한 새끼 진짜. 대파도 안 넣으면서 무슨 레시피는 발표하냐고. 그리고요. 그 다음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중요해요. 평소 정치에 관심이 많이 있거나 약간 있거나 별로 없다는 그래도 비슷해. 국민의힘이랑 저 위에 지금 빨갛게 괄호되어 있는 게 첫 번째가 민주당이고 두 번째가 국민의힘이거든요. 31%, 35%. 그래도 국민의힘 쪽이 더 정치에 관심이 많죠. 많이 있는 쪽은.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찍는 게 민주당 31, 국민의힘 35고 저 밑으로 쭉 가면 16 하나 있죠. 이게 조국 혁신당이에요. 정치에 관심이 약간 있는 쪽은 31, 30 이 정도고 별로 없다는 28, 27이니까 비슷하잖아요. 정치에 관심이 전혀 없거나 모르는 사람은 민주당보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11%가 높습니다. 왜 이럴까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함으로써 정치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예요. 잘 모르면서. 그러니까 이 층이 언론이 소위 말하는 중도잖아요. 자기의 의견이 없고 언론이나 일부 그 오피니언 리더들, 소위 말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의 뇌를 의탁한 사람들. 그 사람들 쉽게 말해서 언론들이 봤을 때 자기네들이 조종하기 쉬운 사람들. 딱 이 사람들이 그 관심 없다라고 표현하면서 실제로는 언론이라든지 몇몇 그 외부 세력한테 오히려 사고를 당했다는 사람들. 딱 이 층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사실 나라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보잖아. 알지도 못하면서 지지한 거잖아요. 그렇다 치고. 윤석열 긍정평가 이유. 이게 또 코미디 같은 거였는데
그러니까 윤석열이는요 의대 정원 학대 하나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저번에 그 건폭몰이 해가지고 뭐 노조 때려잡는 거, 그 다음에 외교 잘한다 소리 들었지만 아니 어떻게 윤석열이 지금 119대 29를 보고도 외교 잘한다 소리가 나오겠습니까만 윤석열이 긍정평가를 하는데 난 몰라 그냥 윤석열이 좋은 거야. 이 사람들이 27%라는 거. 아 너무 충격적이에요. 아, 몰라 그냥 윤석열 찍어. 그렇지. 그래서 한번 봐봐요. 그 표에 보면 이게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의대 정원 학대가 지금 윤석열 지지를 그나마 유일해. 1위야 1위. 그 다음에 이제 캐캐묵은 외교 이런 순서고 윤석열 부정평가 이유는 경제 민생 물가입니다. 압도적입니다. 소통 미흡 뭐 이런 순서로 가잖아요. 근데 앞부분에 안 보여줬던 걸 뒤에 보여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윤석열 지지하는 이유. 모름 응답 거절 27%. 아니 그럼 지지를 하지 말아야지. 아 이거는 진짜 아니 지금 모든 사람들한테 핸드폰이 다 주어져 있는데도 이 정보의 전달 자체가 왜 이렇게 편향이 심한 거예요? 그냥 사람들 관심 없는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끝까지 관심 없어요.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내가 지금 사람들한테 주어진 시간은 모두 다 24시간 똑같고 모든 사람들한테는 한계가 있는데 모든 정보를 다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왜 영어로 멍청이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stupid 말고 다른 거. 이디엇. 여러 가지 있는데. 이디엇이 어원이 뭔지 아세요? 이디엇? 이디어테스라고 그래가지고 사회에 관심이 없는 사람을 이디엇이라고 그래요. 바보라고 그래요. 멍충이. 예. 알겠습니다. 정치 사회에 관심이 없는 건 자랑이 아니에요. 나는 그 세상 푸른 척. 나는 정치 같은 거 관심 없어. 나는 이디엇이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근데 이 다음 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어떤 의도를 갖고 있냐면 윤석열이 싫은 이유는 저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좋은 이유는 짜내고 짜냈는데 제일 모르는 게 잘 몰라. 아 정말 슬프다 이거. 근데 윤석열이가 그러니까 의대 정원 확대를 놓칠 수 있겠어요? 자기 지지율을 버티고 있는 그 유일한 거, 압도적인 건데. 아니 어떻게 의대 정원 늘리는 거 어때요? 주말에 제 유일한 남자 조카가 결혼식 한다고 만나러 왔어요. 섹시 될 사람이랑 둘 다 의사야. 오. 내가 깜짝 놀랐네. 야야, 그 지금 문호동이 무임금입니다. 돈이 안 나옵니다. 아 파업 중이라서. 응급실에서 근무하는데. 요즘 많이 힘들죠. 근데 조금 더 파업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왜요? 수년간 너무 일만 한 거야. 아 너무 힘들어서. 월급 안 나와도 좋으니까 어차피 의사를 할 거잖아요 언젠가는. 네. 그러니까 쉬는 김에 확 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의사애들 대부분이 지금 간절한 게 없어요. 아우. 이게 언젠가 끝나고 나면 월급은 줄 거잖아. 근데 의사들 있잖아요. 마이너스 통장 5천만 원짜리 쓴다. 언젠가 갚을 거니까. 이게 근데 윤석열이 또 의사들 마이너스 통장을 못 쓰게 막는다는 말이 있어요. 이미 막았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복잡하긴 한데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사람들 의대 정원이 늘어나고 안 늘어나고 관심 없어요. 그냥 윤석열이 좋다고 해야 되는데 뭐 때문에 좋다고 할까 하다 보니까 오죽해서 외교를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욕먹어야 될 지점을 좋다고 해버리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자, 어쨌건 윤석열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에서 조금만 목소리 큰 사람들한테는 지지를 못 받고 있고 저소득층, 고연령층들이 윤석열을 바치고 있지만 그건 무너지는 건 순간이다 지금. TK에서도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부정평가가 더 압도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거는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려 오지만 교도소 담장이를 걷는 거랑 똑같다. 발 한 번 잘못 뒤지면 교도소 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가 터질지를 모르는 상황에 지금 22대 국회가 개원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이 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윤석열이 그래서 석유가 나올 것 같은데라고 자기 혼자 나와서 기자회견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대통령이 나와서 대통령의 말에 무게라는 게 있는데 그냥 그 말 그대로 20% 칩시다. 20%짜리를 자기가 나와고 이야기를 해보면 되냐고요. 가능성 20%면 5번 나와서 하면 4번 개망시이고 한 번은 성공인데 이거를 윤석열이 나와서 한다라는 게 지금 이 정권에서 윤석열의 위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는 윤석열이 용어니까 욕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대통령도 쓰시는 말씀인데.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 받아서 어떡하나. 아 오랜만에 해보네요. 이 새끼는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머리 더럽게 나쁜 놈이야. 내가 봤을 때.
사람이라는 게 그 정도 나이를 처먹으면 사유라는 걸 하거든요. 역지사지도 해보고. 어떻게 이런 돌대가리가 다 있죠? 돌대가리가 대통령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머리는 좋아야 될 거 아니야. 아유, 등신 진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